제134차 상표제도 연구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에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저희 상표심사정책과 김한권 사무관이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유사상품 심사 기준에 대해서 저희과 정무철 사무님께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정 시간은 2시간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실시간 방송에 따라서 좀 일찍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본 방송은 실시간 스트리밍이 종료된 후에 편집해서 상표 심사 기준과 유사상품 심사 기준으로 파일을 나눠서 유튜브에 저희 상표 디자인 심사국 유튜브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추후에도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표 심사 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표 심사 기준은 예년과 달리 조금 많은 부분에 개편이 있었습니다.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면은 이제 저희 비전형 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했고요. 저희가 이제 건물 내외관, 흔히 말하는 이제 영업 장소입니다. 물건의 판매 또는 아니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제공 장소에 대한 건물 내외관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에 대한 이제 새로운 유형의 상표 보호를 위해서 비전형 상표 심사 기준을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심사 일관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그간 1년간 실행했던 심사 지침들, 미성년자에 관한 출원에 관한 심사 지침, 승낙사항에 관한 심사 지침, 또한 이제 지침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심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운영하는 제도와 심사 기준상에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상표 심사 기준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뒤에 별도로 이제 설명되어 있어서 뒷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관 교육을 실시하고 이 심사 기준의 시행은 내년도 1월 1일 새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청 예규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사전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변리사회, 상표 디자인 협회, 그리고 주요 기관들의 킴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또한 대회 출원인 및 대리인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중에 또한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목차입니다. 상표 심사에서 개정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각 주요 큰 조문별, 이제 저희로 말하면 심사 기준의 각 부와 각 장별로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대동소이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표 등록 출원 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심사 일반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특허청 퇴직자 및 상표 전문기관 재직자의 출원에 대해서는 3인 협의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심사 기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새롭게 들어온 건 아니고 심사 사무 취급 규정에 있던 내용을 심사 기준에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의사 확인입니다. 그리고 우선권 주장, 표정 심사 및 증명서를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등록 요건에 관해서는 저명한 타인의 승낙사항에 대한 심사, 34조 1항 6호에 대한 그런 승낙서에 대한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의한 식별력 취득상표와 그 선등록 출원상표 등과의 유사 판단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영 FTA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보호대상 지리적 표시를 저희 심사기준 맨 마지막에 있는 별첨에 추가를 하였고, 기타 FTA 관련한 심사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사항 여러 가지 정비가 되지 않은 사항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인데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이제 모든 심사관님들이 심사하는 부분은 아니고 국제상표라든가 생활용품 심사과에서 전문적으로 심사관님께서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정비했는데 그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대해서는 인정 상품은 원칙은 그 지리적 표시에 부합하는 상품 하나를 한물 등록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만은 예외 규정도 좀 예전에 비해서 강하게 증명 자료를 요구하는 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개편된 부분으로는 이제 비전형 상표의 기능성 심사와 비전형 상표 보호 범위 확대입니다.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입체 상표, 소리, 냄새 상표 등,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34조 1항 15에 있어서 특유에 적용되는 조항인데요. 기존에는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해외 사례, 이제 특히 미국이죠. 미국이 이런 비전형 상표 중에서도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심사 기준에 반영을 많이 하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비전형 상표의 주요 판단 요소 4가지, 특허 실용 실현 존재 여부, 제품의 기능성에 대한 광고, 대체 가능 형상 존재, 그다음에 그 대체 가능 형상의 제조의 용익성, 그다음에 경제성 등을 판단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거는 뒤편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 한글이다 보니 화면상에 이제 요 그림들 잘 안 보이실 텐데, 배부해드린 책자 또는 파일에 보면은 이제 그림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입체, 위치, 색채 상표 등, 소리, 냄새 상표 등의 식별력 및 기능성 여부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존에 맞지 않았던 부분, 아니면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어 이제 문자 상표로 이제 저희가 간체자인데, 중국어로 기존에는 이제 한자 도금으로 이제 읽었었습니다. 중국어 상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중국어 자체 한자 도금 플러스,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통해서 그런 음이 나온다면 중국어 간자체로 된 것도 검색을 해서 식별력이라든가 유사 판단 여부 할 때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중국어 상표를 이제 문자 상표로 하고요. 이전에 이제 좀 맞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심사 기준에 칭호와 호칭이라는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명칭을 호칭으로 일원화하는 그런 심사 기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각 부와 장별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청 퇴직자 상표 전문기관 재직자의 출원 심사 강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특허청 퇴직자 및 상표 전문기관 재직자 상표 출원에 대해서 심사 절차를 이제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는데요. 이제 기존의 상표 심사 기준 2부 2장 제1절 2023쪽에 보시면은 제3조 1항으로 거절 이유를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었는데, 사실 이 단서 부분에 있는 내용들, 이 들어간 내용은 처음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 저희 보시면은 이제 죄송합니다만 그 책자에는 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책자를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발간 편에다 보니 그 뒤에 수정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오탈자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께서는 이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표 디자인 심사 취급 규정 제37조 10항에 보면은 이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상표 심사 취급 규정은 2016년에 개정되어서 이 내용이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심사 기준에 빠져 있다 보니 저희 특실 심사 기준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심사 기준하고도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법 3조 1항 단서에 따라서 특허청 직원이나 심판원 직원이 출원에 대해서는 법 3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거절 이유를 통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저희 특허청 재직자가 재직 중에 출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출원한 뒤에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재직 중 출원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2년에 출원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법 51조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법 51조에는 이제 상표 전문기관 이제 등록사항이 있습니다. 그 등록된 상표 전문기관의 재직자에 대해서는 심사관 단독이 아니라 3인의 심사관이 협의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취급 규정의 내용을 상표 심사 기준에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6월에 이 내용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저희 퇴직자라든가 전문기관 재직자에 대해서는 심사 시스템에서 보면 출원 관계인에 보면은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재직자 출원이라든가 전문기관 재직자라면은 하실 때는 등록 여부 결정할 때는 3인 합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사무 취급 규정 37조의 10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성년자 상표 출원에 대한 사용 의사 확인입니다. 저희가 이제 2부 2장에 보시면은 이제 사용 의사, 이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상표 출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것이 상당한 의심이 드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때 심사관은 사용 의사를 확인하도록 거절 이유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2.3절이 사용 의사 등의 확인 대상이고요. 이제 2.1에서 2.3.3에는 뭐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고, 작년에 2.3.4에 작년에 추가로 들어갔던 부분이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사용 의사를 확인한다. 프랜차이즈 모드가 아니라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상표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영업 표지를 개인이 출원했을 경우에만 이제 그 사용 의사를 확인하도록 저희가 심사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추가한 부분이 이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출원하거나 미성년자만으로 공동 출원한 경우, 근데 얘는 사용 의사를 확인하되,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만은 그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제 저희도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5살짜리도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올해 최고의 많은 유튜브에 로 돈을 벌어들인 아이를 보니까 10 몇 세의 그 장난감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를 하는 해외 어린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회사를 법인을 꾸려서 유튜브를 운영하겠지만은 그러한 같이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용 의사를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러한 사실이 저희가 심사관님께서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용 의사를 확인하되, 이런 문제는 왜 하냐면은 이제 심사 시점에 이제 뭐 거의 출원 시점에 미성년자였는데 이제 그 심사 결정 당시에는 미성년자 아닌 경우에는 굳이 이제 사용 의사를 보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출원인을 봤더니 출원인의 저희 이제 미성년자인 표심은 저희 이것도 이제 그 시스템상에서 출원 관계인에 보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사용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1살짜리 작년에도 5세 미만의 출원이 수십 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미성년자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것, 특히 뭐 무슨 회사라든가 이런 뭐 전문적인 부분, 식품 제조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출원했을 때 당연히 심사관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시와 같이 그 사람에게 사용 의사를 보낼 것이고요. 여기서 사용 의사를 보냈는데 사용 계획서를 당연히 이제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 계획서를 낼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법정 대리인의 사용 계획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사용 계획임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5세 미만 어린이가 그러한 이제 사용 계획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작성하게 될 것이고, 심사관은 그게 법정 대리인, 내가 미성년자 부모가 내가 쓰겠다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법정 대리인으로 출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가 사용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해야 된다는 예시를 여기다 넣으신 거고,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 세부적인 지침은 다시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선권 주장 인정 및 증명서류 명확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권 주장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표장 동일성이라든가 상품 동일성을 따지게 되는데, 기존의 상품 동일성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에 어느 정도 예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표장 동일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예시가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추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코로나다 보니 이제 민원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우선권 증명 서류, 뭐 출원 서류 내도 되냐, 이런 전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명확히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항을 심사 기준에서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우선권 주장에서 상표 및 지정 상품에 동일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일성은 이제 일반 저희가 말하는 그 물리적인 동일성뿐만 아니라 좀 확장된 동일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선권 주장의 동일성은 조금 확장된 것이고, 저희가 파리 조약 등에 따라서 완벽히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에도 설명이 되어 있다시피 일국에 출원한 상표와 동일해야 된다. 다만 상표의 동일성은 물리적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시가 있는지 좀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예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시로 든 거 보면은 이제 문자로 구성된 상표를 우선권 주장 출원한 경우 최초 출원한 국가의 상표를 구성한 글자체, 뭐 휴먼 교주였는데 우리나라의 우선권 주장에서 출원할 때는 고딕체로 바꿨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국가의 시리즈 상표, 이제 영연방 국가 중에서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이제 인도도 시리즈 상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국가들은 저희가 이제 일상표 일출원을 위배되지 않고 동일한 표장인데 색채라든가 그런 부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출원을 했을 때 그것도 네 이제 우선권 증명 서류에 보면은 그 표장이 5개가 있지만 표장의 구성은 색채라든가 배경색이 달라졌을 뿐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꺼내서 저희 나라에 당연히 출원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시리즈 상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장 5개를 붙이면은 네 입체 상표라든가 뭐 기타 뭐 홀로그램 상표가 아닌 이상은 이제 정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고 거저 결정될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만을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선 고장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저희 특허 고객센터죠 상담원 중에서도 근무사항이 있었고 민원인 사항도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선권 주장 증명 서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명 서류 자체는 뭐 저희가 이것을 인정한다, 저것을 인정한다라고 뭐 저희가 나눌 필요 없이 법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 등본에 하나가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민원인이 뭐 출원서, 등록 출원 공고문, 상표 검색 시스템 출력문 등은 저희가 이제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제 심사 기준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부등록 여건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이제 작년에 이제 H.O.T에 관련한 이제 특허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 내용을 저희 심사 기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심사위원님께서는 타인의 저명한 뭐 예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히 미성년자가 있는 그룹일 수도 있고 가수의 예명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예명을 냈을 때 타인이 소속사라든가 타인이 이제 그걸 출연하게 된다면은 승낙서를 첨부하는 것은 저희 법상으로 당연히 되어 있기 때문에 승낙서가 있는지는 확인을 하십니다. 근데 승낙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승낙서의 효력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심사 기준에 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2.2.1부터 2.2.3이 이제 2.2에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이런 이제 당연히 뭐 구체적으로 판단돼야 될 것이고 다수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원의 승낙을 요하지만 뭐 관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성원 전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문서상으로 보면은 이제 심사 기준상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2014원 7115 판결에 따르면은 이제 걸그룹이라든가 보이그룹 그다음에 이제 기타 그룹 등에 있어서 그룹 구성원들이 나갔다 빠졌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원 시점하고 등록 시점하고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객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정규 이제 멤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 나갔던 사람 지금 현재는 그룹에 있는 구성원이 아닌 사람까지 모두 다 승낙을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등록 여부 결정 시에 그러니까 저명한 타인이죠. 승낙한 사항들이 구성원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승낙사항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승낙사항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H.O.T 사건도 그런데 이 상표 출원을 당신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H.O.T는 상표를 사용해서 무슨 뭐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이제 그런 이제 콘서트 같은 걸 열어라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상표로 당신이 출원해도 된다라는 내용은 없었으니까 심사관님께서는 이 상표, 근데 이제 뭐 저명한 타인이 송가인도 예명입니다. 본명은 아닌데 송가인이 당신에게 이 상표를 출원인에게 상표를 출원해서 나중에 설정 등록 받아서 상표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서는 이제 출원한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걸그룹이라든가 보이그룹들이 구성원들이 미성년자가 최초 데뷔할 때 미성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미성년자들은 법정 대리인의 이제 그런 통해서만 상표 절차를 받을 수 있고 법률행위는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이제 확인해야 된다는 절차를 상표 심사 기준에 추가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이제 위에 부분은 이제 그 법인의 자회사와 본 이제 지주회사 같은 거에 이제 타인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그 중에서 없던 부분, 정부 부처 간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런 타인 관계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심사관들 작년 1년 사이에 심사관들 질문이 한 2회 정도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제 명확하게 저희가 심사 기준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의 식별력 취득 상표와 그 선출원 아니면 이제 후출원, 후 등록 상표와의 유사 판단에 대해서 저희 심사 기준에 신규로 이제 반영을 해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뭐 대법원에서 몇 번에 걸쳐서 판시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용의 식별력 인정받은 상표는 동일유사 판단 시 요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요부의 범위는 그 사용의 식별력 인정받은 상품과 상품에 한한다. 그리고 가로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품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뒤에 부분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품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상표 교과서라든가 이런 책들에 있어서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심사 기준 외부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변리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대법원 판결은 그렇지만은 그거를 그대로 심사 기준에 넣는 게 좀 좋지는 않, 좀 빼달라. 근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빼달라 해서 그 부분 뺐습니다만은 어쨌든 심사관님들은 이제 기본은 그렇습니다. 사용의 식별력이 인정되면 상표가 요구가 되는 건 당연하고 상품은 기본적으로 그 사용의 식별 인정되는 상품 또는 동일성 인정되는 상품의 하나를 기준을 하고 기타 12호, 13호 이런 거 판단할 때는 근데 그 범위는 약간 넓어지겠죠. 이제 34조 1항 7호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런 식별력 얻은 거는 이제 그 사용해서 얻은 사람이 얻은 거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얻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요구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호출원 상표 심사 시에 무엇을 인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위 부분과 이제 3번에 규정을 하였으니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심사 기준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상품 심사 기준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약간 괴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 기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올해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 반영된 겁니다. 웨딩쿨이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대법원 판례가 나올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에 부분도 어느 정도 그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뭐 주지 조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국내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뭐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 이제 웨딩콜 판례에서는 꼭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저희가 심사할 때 국내 전역에 걸쳐서 인정돼야 되는 것으로 이제 꼭 그렇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올해 9월에 있었던 판결에서는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서 이제 알려진 것은 아니고 특정인의 상표 등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서 정해줄 수 있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판례 보시면 웨딩쿨 사건인데요. 반드시 저희가 말하는 여기 5부 12장이니까 34조 1항 12호죠. 12호 적용에 있어서 반드시 전국에 알려질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그 지역에서 얼마 정도 알려져 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자세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심사 기준 말고 심사 편람도 별도로 이제 발간을 하게 됩니다. 거기를 참조하시거나 요 대법원 판결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근데 나중에 자기 이제 출원인이 이제 정보 제공이라든가 출원인이 아닌 출원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주장이 있었을 때 그냥 그거 뭐 대전시에서만 유명한 거 아니야? 인정된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 정보 제공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를 판단해서 대법원 판례도 좀 참조하셔서 합리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시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심사 기준이라기보다는
판례, 참고 판례로서 추가로 수록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 또 12호 적용에 있어서 이제 국가명이나 지명 등이 포함돼서 이렇게 이제 혼동될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만 돼 있다 보니 국기 들어있을 때, 뭐 국기는 이제 34조 1항 1호에도 포함되지만은 또 소비자 기반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릭 요거트하고 그리스 국기, 그릭 요거트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성질 표시라든가 보통명사, 보통명칭 정도 되겠지만은 그리스 국기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무슨 그리스산 제품을 쓴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정하는 방법들, 상품을 뭐 그리스산 무엇을 사용한 이런 식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이제 사용회사가 아니라 이제 12호를 적용해서 상품을 한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국기, 그다음에 지도, 뭐 프랑스 지도 막 딱 미국 지도 그려놓고 미국산인 것처럼 오인 혼동하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12호에 있어서 그거를 상품을 좀 한정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물론 옛날에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국기라든가 지도 등도 포함됐다고 해석이 되지만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별도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5부 제20장이니까요. 저희가 상표법으로는 34조 1항 20호입니다. 20호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20호면 이제 그 동업관계죠. 동업관계라는 거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판단하는 부분인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요 대법원 판례는 이제 장보고라는 이제 미역인가요? 완도니까 미역인가요? 상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보고라는 표장에 대해서 누가 이게 20호에 해당되냐 안 되냐고 장보고를 최초로 상표를 만들고 그거를 생산하도록 한 사람, 이제 무슨 조합이었고요. 그거를 생산하는 개인, 그 안에 붙었던 이제 개인이 등록을 받았었고, 그거에 대해서 무효심판 청구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판단하되, 이런 것도 판단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판단해야 되는 대법원 판례를 심사 기준에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것들이 심사 단계에서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신청 단계에서는 좀 많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중요한 대법원 판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사 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건 FTA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FTA에서 이제 좀 저희가 이제 FTA 많은 FTA를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호 목록 표시를 교환한 FTA이고요. 5부 19장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리적 표시 관련한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11월에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심사 지침을 저희가 또 심사 공유방에 올려놨었고요.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8호도 있고 14호도 있고, 네, 많은 군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9장이죠. FTA 관련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적용 범위가 8호하고 14호하고 19호는 다릅니다. 19호는 뭐 8호하고 14호 같은 동일 유사한 상표라고 되어 있지만은 19호 같은 경우는 동일 유사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상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얘는 이제 적용이 넓게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지침은 이제 올해 수록되는 편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심사 공유방에 올라와 있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심사 지침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예전에 약간 애매했던, 그리고 이제 심사 기준에서 이제 나와도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호하기로 한 지리적 표시 목록의 접수일 이후 출하는 상표. 접수일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접수를 6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은 추가 보호 목록도 있습니다. 한 이유관이 그런데요. 만약에 이걸 심사 기준에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면은 그 전에 출연했던 건 저희가 심사를 완전히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산자부에다 얘기해서 그 FTA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바르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FTA 발효 이후에 출연 상표에 적용하고,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추가 목록에 대해서도 그 지리적 표시의 추가 목록이 효력 발생 이후에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 번호를 적용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바꿨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목록이 있게 되면은 그 이제 추가 목록의 보호일의 효력일이 언제 이제 당연히 명시될 것이고, 그렇다면 심사관은 그 명시일, 심사 기준에 그런 날짜들도 이렇게 표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첨 뒤에 이제 심사 기준 맨 끝에 있는 별첨 부분에 있는 내용은 이제 발효일 이때부터 적용될 것이고,
추가 목록이 되면은 이제 심사기준도 저희도 개정을 할 때 넣어서 그 추가 목록 언제부터 발효되니까 그때 이후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 동일 유사가 아니라 그게 포함된 게 들어왔을 때는 5부 19장이니까 이제 저희 상표법 34조랑 19호를 적용해서 이제 거절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날짜하고 그런 규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약간 좀 달리 했습니다. 심사기준 이런 거 들어보니까 각 뒤에 이제 별첨이 있는데 별첨에 있는 내용은 몇 월 며칠에 이게 발효됐다, 언제 이후 출원에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앞에 부분에 이제 표로 추가를 하게 됐고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네, 이제 한영 FTA 브렉시트로 인해서 별도로 발효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스 위스키인데 여기서 아이리쉬 위스키는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출원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쉽고 적용이 가능한 거고 스카치 위스키는 사실 여기에 있었는데 별도로 브렉시트로 인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된 거니까 만약 스카치 위스키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네. 내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 출원된 것도 당연히 이제 2011년 7월 11일이니까 지금 출원된 것도 내년에 가서는 요것만 보시고 1월 1일이 내년 1월 1일이 아니라 그 전부터 적용이 가능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저희 별첨 맨 끝에 심사 기준 맨 끝 부분에 이제 추가로 반영될 목록입니다. 우선 심사에 관한 부분은 이제 상표법 시행령이 개정돼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 심사 이제 조항이 이제 상표법 시행령에 이제 9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달사업법이 전부 개정돼 가지고 그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제 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우선 심사 고시에 보면은 우선 심사 신청 대상 자에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원출원에 우선 심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 등록 출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선 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원을 찾아보니 원출원에 이제 설정 등록됐을 때는 제외됩니다. 원출원에 추가 등록 출원이 없으면은 원출원에 우선 심사 신청이 없었으면은 추가 등록 출원을 뭐 하고 우선 심사 청구하면은 원출원보다 먼저 심사가 종료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추가 등록 출원은 원출원이 등록되지 않거나 하면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원출원에 없는 경우에는 우선 심사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명확히 했습니다. 원출원인데 원출원이 상표 등록된 경우에는 우선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이제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조달사업법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냥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우선 심사 청구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증거를 내거나 사용 준비 중인 사실이 있다면은 이제 출원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좀 해석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1, 2번에는 그런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기타 출원이 상품에 대해 상표를 명백히 준비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또 일반적인 예시는 몇 개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2개 정도 추가를 했는데 이 부분 참조하셔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명백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준비가 되느냐 하는 여부를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시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심사위원들이 그 증거 서류를 낸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셨으면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포지티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명백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정보 제공은 이제 심사사무 지급 규정에 2020년 올해 상반기에 이미 6월 30일자에 반영됐던 내용이고요. 정보 제공 익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제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돼서 당연하게 이제 반영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사기준 취급 규정 33조에 보시면은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활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 이제 요거는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 제공. 당연히 이제 주소도 모르니 저희가 통보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당연한 내용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취급 규정 33조에 있는 내용을 심사 기준에 반영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리적 표시 다음은 이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정 심사 기준입니다. 저희가 7부 4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 부분도 저희 이제 특수 표정은 아니죠. 이제 상표위의 권리 담당하신 분께서 저희 이제 생활용품 심사과에 계시는 이제 전문 심사관님하고 국제상표에 이제 담당 심사 한 분씩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주로 보시겠지만은 그래도 저희 상표 심사관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정의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상표법에 있는 내용과 트립스 22조 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22조 트립스에는 이제 뭐 항은 없습니다. 22조 1호 정도 되겠죠. 그거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지적 표시는 이제 출처 표시라든가 이제 아주 밀접한 원사지 명칭과는 이제 구별된다는 내용을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사관님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 부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8호 적용할 때 있는 부분인데 3사종이나 18호인데 유사한 지리적 표시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18호는 유사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어디에 등록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출원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17호 같은 경우 이제 식물 신품종인데요. 그러기 같은 경우는 타인 본인 관련 없습니다. 본인 거라도 신품종에 등록되어 있다면은 17호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17호인가요? 16호인가요? 지금 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식물 신품종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것은 타인이냐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내 것도 적용 안 되냐 차이가 있으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FTA가 저희가 하나씩 늘어날 텐데 특히 보호 목록 이제 교환하는 FTA가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이렇게 쭉 나열하기보다는 뭐 162개, 164개 뒤에 이제 별첨에 가보시면 세 보시면은 62개, 64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저희 개정하는 것보다는 일반론으로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 부분 들어온 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적 표시 같은 경우는 부경법에 의해서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네. 또 뭐 증명표정, 지적 표시 증명표정은 한미 FTA에서 들어왔고요. 그 내용을 쓴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너무 당연하고 앞에 이미 다 설명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너무 개별 구체적인 건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보시면은 이제 심사 기준으로는 5부 19장에 기재되어 있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중복된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으로서 지적 표시 단체 표장 지정 상품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하나만 인정하겠다. 네. 하고 있고 뭐 2개도 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각각의 합치하는 증명서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거절 이유로 통지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유사하지만은 이제 원칙은 이거다. 그래도 원칙이 예외가 있음에도 예외는 좀 강력하게 저희가 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분리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포괄명칭도 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도 예전에도 이렇게 있었던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비전형 상표 기능성 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 상표 심사관님들은 이제 비전형 상표 냄새라든가 소리 상표에 대해서 그닥 관심은 없으시겠지만은 이제 이번 심사 기준에서 많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비전형 상표 중 담당하시는 심사관님께서는 상표 검색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콤파스 검색을 통해서 특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현재는 지금 검색을 하반기부터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능성 판단 4대 요소 이제 모르토리엄 노르치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 나라 기준은 아니고 미국 판례에 따른 기준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 심사 기준에 반영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개정 전 심사 기준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한 3-4줄 정도 적혀 있던 거를 저희가 좀 그 위주로 4대 요소 위주로 저희가 이제 심사 기준을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냄새,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상표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4가지 요소 중에서 식별력과 별도로 식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식별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와 별개로 기능성 요소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제 저희 심사 기준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허 실현 준한 존재 여부, 기능에 대한 광고 존재 여부, 뭐 대체할 형상의 존재 여부, 대체 가능한 형상들의 생산 용이성 및 경제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심사를 할 때는 이렇게 절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네, 개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정안이기 때문에 뭐 신고 조문 대비표 없이 전체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기능성을 왜 판단하느냐? 기능성의 의의와 기능성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인데요. 의의 한번 이제 기능성의 의의는 이제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그건 상표가 아니라 이제 특허 실용실현 제도를 통해서 보호돼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판례로는 2015 10월 15일 2013-84568 판결인데 이 판결은 이제 비아그라 판결입니다. 이 비아그라 이제 이제 약간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된 비아그라 이제 판례인데 거기서 잠깐 언급됐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수록을 하였고 기능성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2번의 2절에서 이제 판단 시 유의사항 및 절차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판단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2.2.1절부터 2.2.4절까지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절차를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있는지 검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은 정보를 거절 이후 통지서에 기재해서 출원에 보내게 된다는 사실,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규정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라든가 홍보에서도 기능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그런 두 번째 요소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 판례 등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고, 홍보 등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기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준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 입체적 형상들의 존재 여부 세 번째 요소이고요. 그래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요 이제 아이스크림인데요. 저희가 이제 입체 형상에 있어서 요 이제 사람이 먹는 이제 음식 부분이죠. 음식 부분에 있어서 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서로 다릅니다. 뭐 형상도 다르고 이게 특별히 이 부분이 뭐 먹는 데 있어 편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있던 판례이죠. 일본산 포키, 그 빼빼로, 저희 나라의 롯데제과의 빼빼로. 이제 대부분 보면은 누가 봐도 사실은 저희 나라 빼빼로가 일본 포키를 뺏긴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빼빼로 더 유명하게 된 거고, 미국에서 붙었던 거는 포키의 형상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롯데제과에서 상표 등록이 돼 있다 보니 이거를 자기는 입체 형상으로 돼 있다 보니 그거를 빼빼로가 형상이 비슷하니까 상표 등록이 돼 있으니 당연히 이제 상표법 위반이 되겠죠. 상표권의 위반이 되게 침해가 될 테니까 그걸 무효화시켜서 주장한 게 그 일본 제품인 포키, 미국에 등록된 그 형상하고 빼빼로 형상은 유사한데 당연히 이제 뭐 막대기가 과자 있죠. 과자가 있고 위에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데 초콜릿 발라져 있는 형상은 유사하지만은 그 포키의 형상이 기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상표 등록은 무효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판례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포키는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표로서 등록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됩니다. 이제 저희 나라에서 그런 부분 발전하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입체적 형상이나 이런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당히 많이 상표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런 상표 등록에 기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저희는 식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따지는데 미국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서는 특히 상품 자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형상을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에 대해서는 기능성 여부를 많이 따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심사 기준에 반영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처럼 전체적인 외관은 다르지만은 일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프레이 노즐인데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 동일해서 이 부분이 어떤 경업자든 간에 동일한 모양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 제품은 형상을 만들 수 없다.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거는 대체 가능한 형상이 없다. 그러므로 얘는 기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사례를 저희가 역으로 추적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다른 부분들, 이제 판례 등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생산 용이성, 경제성. 마지막으로 대체 가능한 형상이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만들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나라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 비아그라 판례에 있어서 그 다이아몬드 형상 굳이 약을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동그랗게도 만들 수 있고 네모나게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다이아몬드 형상만으로 한 게 기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었던 거고 미국에서는 이제 오렌지 향입니다. 오렌지 향은 그 약을 만드는데 오래 그 업계에서 많이 썼고 그 향을 많이 써왔는데 그 향을 갖다 냄새 상표를 등록해주면 되면 의약품에 등록을 해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오렌지 향을 못 쓰게 되고 다른 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경업자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식별력 문제가 아니라 기능성 이유를 들어서 이제 상표 등록 거절을 확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심사관이 이렇게 해서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34조 1항 15호로 거절유로 보내면 심사관은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이제 기능성이 없다는 것을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심사 기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표별로는 원래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5부 제15장 부분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각 입체적 형상, 색채, 위치 상표, 소리, 냄새 상표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변경을 해서 그 부분에 예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상표로 이제 바로 넘어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8부에 되어 있는 이제 흔히 말하는 비전형 상표죠. 론 트레디셔널 마크에 대해서 저희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심사관님도 많이 보시지 않지만 이번에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입체상표 유형을 4가지로 좀 구별을 했는데 꼭 이 4가지로 구별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런 내용도 심사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제 점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해서 입체상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 넣었었고요. 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입체상표 이렇게 4가지로 이제 구별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입체상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넣었습니다. 이 도표 부분은 이제 예시인데요. 이때 뒤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절차에 관해서 네, 좀 규정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입체적 형상이라면 그 안에 있는 부수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심사관이 점선만으로 점선이 있다고 해서 이제 입체상표의 정의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식별력도 이제 대법원 판례 이제를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입체상표는 입체적 형상만 된 거와 그다음에 입체적 형상의 기호, 문자, 도형 등 결합된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 2개로 나눠서 분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입체적 형상은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례적으로 독특한 형상이 되어야지만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상품의 형상에 관한 입체적 형상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이제 본다라고 이제 심사 기준 예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입체적 형상, 기호, 문자 등이 결합된 표장이 많이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반영된 근데 요게 이제 그 2015년도에 그 저희 국제상표죠. 국제상표 이렇게 인공 관절에 조만하게 이제 상표가 문자 상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체 입체상표의 형상뿐만 아니라 거의 포함된 문자도 식별력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시한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부분 아니면 결합된 상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저희가 변경을 해서 네, 심사 기준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체상표에 이제 기능성 부분이 아예 없었는데 기능성 부분을 추가를 하였고요. 이제 절차는 이제 5부 15장을 따라가시면 되고 입체적 형상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입체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성 판단을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칭이나 칭호 변경된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많이 추가로 분리를 했습니다. 상품 자체 형상, 아이스크림에는 아이스캔디라는 형상이고요. 우산이라든가 지팡이의 이제 손잡이 부분입니다. 일부분 형상이고, 그다음에 용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향수는 아니, 향수는 유체물이라서 용기에 담지 않는 이상은 별도 형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나타내는 형상, 그다음에 관련이 없는 형상, 네, 자료 검색어, 마스코트 등을 이제 입체적 형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건물 내관 이제 이걸 볼 때는 이제 2가지를 판단해야겠죠. 건물 내관을 저희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등록이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식별력을 판단하고 또 기능성도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창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의자의 일부분 같은 경우는 점선으로 표시됐다 할지라도 이게 위치 상표가 아닐지라도 네, 표장의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 나타낸 것이고, 저희 나라에 특별히 맞는 이런 영업 장소, 익스테리어, 인테리어에 대한 예시가 없어서 심사 기준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처럼 많으면 좋겠는데 우선 미국 사례 애플 스토어, 이것도 이제 애플 스토어, 그 다음에 이거는 조지타운 뭐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식당 제과점업의 네, 그런 형상입니다. 그런 사례도 이것도 우리나라의 식별력과 함께 그 다음에 기능성이 없다면 등록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심사 기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입주 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비교표를 만들어 넣었고요. 트레이드 드레스는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요즘에 뜨고 있지만은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미국 심사 기준에 있는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입주 상표의 식별력 가능성 여부를 저희가 나눈 4가지대로 이제 분류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참고 자료로 미국에서 비전형 상표의 식별력 유무, 죄송합니다. 비전형 상표의 식별력 유무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판단 기준도 저희가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 항별로, 그다음 기능성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 기준에 도표에 많은 걸 담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색채만으로 된 상표인데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색채 상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넓은 의미, 좁은 의미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또 저희가 심사 기준에 비전형 상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전형 상표와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나눠서 이제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꿨습니다. 앞에 이런 규정 부분들은 이제 입체 상표 부분과 별 크게 다를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채 상표도 기능성 판단을 하도록 34조 1항 15호에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시도 예전에 있던 거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있던 거고, 이건 이제 미국에 등록된 접착식 메모지 포스트잇 상표고요.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등록된 자동차인데 저희 나라에서는 사용의 식별력 글쎄 2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BMW 앞에 보시면은 이제 요 마크 있습니다. 그 그릴에 보시면 있는데, 유럽에서는 당연히 독일 거고 유명한 거니까 당연히 등록이 사용의 식별력 인정됐겠죠. 저희 나라에서는 인정될지 여부는 뭐 저희 나라 실정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달라질 것이고, 세발 자전거라는데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럽 상표 지식생산청이죠. 유럽 지식생산청 홈페이지에 색채 상표 예시가 있어서 저희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비전형 상표별로 내야 될 서류들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바를 저희가 이제 표로도 만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반영된 부분이고요. 홀로그램에서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규정들에 대해서 조금, 그다음에 이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 이제 좀 변경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홀로그램에서 이제 제출돼야 되는 그런 서류들에 대해서 표를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 기준에 이제 이거 개정한 설명 자료고요. 실제 심사 기준에서는 이런 표들이나 도표들이 각 절에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 개정안은 저희가 이제 빠르면은 이제 다음 주고요. 늦으면은 1월 초에 전체 이제 예전에 이제 가제를 하게 돼 있는데, 가제를 하지 않고 통으로 이제 교체, 이제 옛날 거를 다 빼내고 새로운 거를 바인더에 끼울 수 있대. 그렇게 이제 인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은 이제 표들이 제자리를 잡아 있을 것입니다. 동작 상표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제 동작 상표에 관한 부분에서 이제 많이 변경된 거는, 이 심사 기준 1월 1일 시행인데 상표법 시행 규칙이 2월 1일 날 이제 개정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나온 거는 저희가 이제 원래는 동작 상표, 위치 상표가 도면 개수가 2장 이상 5장 이내였는데 2월 1일부터는 5장 이하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 부분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심사 기준 책자에는 이제 경과 규정처럼 해서 그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심사 기준 책 나오시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절차에서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을 시행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맞춰서 저희가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사례들도 이제 조금 반영을 했고요. 위치 상표에서 이제 제일 많이 변경된 부분은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상표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위치 상표로서 형상이나 모양 등만 인정했는데, 저희 나라도 위치에 표현된 부분이 색채인 경우에도 인정하겠다. 네, 라고 이제 되어 있고, 자세한 건 뒤에 그림으로 보시면 아, 이런 거다라는 거 이해가 가실 텐데요.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변경되었습니다. 식별력 판단 시에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저희가 이제 비전형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이게 그 자체 색채냐, 아니면 위치로 쓰인 형상이나 모양 색채냐,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냄새 상표냐 이런 거 소리 상표냐 했을 때 그 자체를 봐야 되는데, 증거 자료들 대부분 대리인들이 내는 거 보면은 앞에 있는 무슨 문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된 상표의 판매량이라든가 인지도를 다 내고, 정작 그 색채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어떻게 인식되고 그다음에 사용되었다. 그런 증거들은 어디 가도 보이지 않는데 이제 과거에 그렇게 이제 등록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라고 각 비전형 상표별로 네. 어떤 게 상표의 식별력 취득 상표로서 비전형 상표에 인정돼야 되는지 검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상표의 예시로서 루보탱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 나라는 이제 아직까지는 색채로 된 거에 대해서 등록된 건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사용의 식별력 인정되고 기능성이 없다면은 네, 등록될 수 있다. 그런 사례를 이제 추가를 하였습니다. 소리 상표에서 특별하게 변형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기능성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기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합하거나 이제 변경을 하였습니다. 냄새 상표 부분도 이제 특별하게 이제 기능성 부분하고 이제 저희가 조문을 약간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 상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어 상표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의 영어 알파벳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심사할 때 뭐 국제 상표도 그렇고 일반 상표도 그렇고 프랑스 들어오면 사전 검색해서 다 문자 상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영어, 로마자 표기 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네, 저희가 인식할 수 있으면은 네. 그것들은 이제 문자 상표를 본다. 그다음에 중국어. 이제 번체자, 이제 흔히 말하는 예전에 한자 정체자죠. 그다음에 간체자. 지금 이제 중국 본토에서 쓰는 간체자 등도 저희가 문자 상표 본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일본어는 이제 그 전에 봤었습니다. 중요한 건 심사관님들이 이거를 이제 일본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문자 상표로 인식 안 하시고 검색을 안 하면 안 되고,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사전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아, 의미 있구나. 아니면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 저희가 입력기가 있습니다. 심사 점검, 검색할 때 넣어서 그런 것들 검색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서 문자 상표로 취급된다. 그러니 검색할 때 네이버라든가 사전 검색을 통해서 이제 그거의 이제 의미라든가 발음, 이제 호칭이죠. 호칭을 이제 검색을 해서 그런 거를 변화를 해서 검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주의하셨으면 하고,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어 간차자를 저희가 문자 상표 보게 된다면 지금 한자 음을 이제 도금이 아니라 중국어로 된 거는 이제 그 중국어, 저희 나라 습대대 뭐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중국어로 시다다 이런 식으로 발음이 검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정비해야 될 문제는 상표심사 정책과에서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사위원들을 검색해도 안 나오지 않도록 이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사족 같긴 한데요. 물론 뭐 러시아라든가 뭐 태국어 이런 것들이 저희 나라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봐서 문자로 보일 리는 없습니다. 문자긴 한데 그게 뭐 뜻이나 의미는 상당히 읽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라도 혹시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져 가지고 그거 딱 보면 아, 걔는 뭐라고 발음, 호칭하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이제 발음도 할 수 있다. 하고 인지된다면 그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너무 그냥 형식적에 벗어나서 기호 상표나 도형을 보지 않고 문자 상표로도 취급하여 심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글쎄요,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볼 수는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이 칭호와 호칭이 섞여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호칭으로 용어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판례가 이미 2개가 한라에 대해서 한라 또는 한라가 현존 진인형 명칭을 판결한 내용이 있었는데 심사 기준에 저희가 이제 한라가 들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이제 이런 판례도 있는데 굳이 뭐 여기다 저희가 나눌 필요는 없어서 삭제를 했고요. 어느 심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척추 동해비가 아니라 척주 동해비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의 식별력 부분인데 작년에 이제 3.1과 3.2 올해죠. 올해는 이제 식별력 취득 시에는 협의 심사하고 식별력 취득 심사위원회 저희 국의 10명으로 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용의 식별을 인정하도록 절차를 개설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 시행령 19조 2항 제10호에 보면은 네. 인쇄물에는 아마 령 10조라고 되어 있는데 19조입니다. 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원 공고서 및 등록 원부에 그 해당 사항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부분이 언제냐? 출원 공고서에 체크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 위쪽에 보시면 체크 부분인데 그 부분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식별력이 취득돼서 인정되는 출원 상표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출원 공고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이제
심사위원님께 주의를 갔을 수 있도록 이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이제 뭐 개정 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거의 1시간 꽉 채웠는데 죄송합니다.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 심사 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 정무처 사무님께서 유사상품 심사 기준 개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